지금 선관위가 일단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바로 잡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가 우리를 조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옥신각신 뭔가 생각들이 다릅니다. 자, 그 얘기인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에 제목이 무슨 찬스죠? 자, 선관위 채용. 자, 이쯤 되면 필요 조건은 찬스인가? 무슨 찬스인가 하면요. 처음에 선관위 이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아빠 찬스 얘기 나왔잖아요. 뭐 자기소개서에 부모님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으면 은근히 암시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빠가 현직에 근무하는 고위직인데 아들이 들어가나 딸이 들어가나 이런 게 있었다는. 대입에서도요. 이거 은근히 쓰면 이거 다 탈락입니다. 이거 다 속가냅니다. 근데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 찬스. 그리고요. 조금 지나서 형아 찬스가 나서 형아 찬스. 선관위 간부 동생 채용 그리고 초고속 승진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습 찬스입니다. 퇴직 간부들 살펴보니까 그 자녀들이 아빠가 근무하던 그 지역 선관위에 그대로 또 채용이 됐답니다. 이 정도면 이거 물려받게 하는 거 아니냐? 세습 찬스란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자, 일단 요 얘기요. 요거 좀 잠깐 짚고 좀 가야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이게 계속 뭐가 나와요, 찬스들이.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만 너무 짙은 의혹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후에 처리되는 걸 보면 고위직들은 이미 면직이 돼서 불이익을 안 받는데요. 면직됐기 때문에. 네. 수사사항은 별도지만. 그리고요. 퇴직 간부들은 수사 대상으로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의혹 대상이 돼서 채용된 자녀들, 동생들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계속 별거 없이 근무한답니다. 네. 이 뭡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선관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관위는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그러니까 감사받을 수 없다. 오. 지금 버티고 있고요. 근데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는 권익위의 조사는 받겠다라고 그럼 지금 하고 받겠다고 있어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부정이 있는 기관이 자기네가 선별해서 조사를 받겠다, 감사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선관위가 주장하고 있는 건 선관위는 법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오늘 자료 발표한 걸 보면 감사원법에 이미 감사원은 세 기관이죠. 예. 국회랑 대법이랑 예외기관이 있다고 그러죠? 그 세 가지 기관을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채용에 관련해서는 오.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민간 기업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부모나 지인 찬스를 통해 입사가 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분노를 예. 사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공공기관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독립된 것뿐 아니라 근무지, 예. 그다음에 보수 측면 등등등에서도요.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소위 말하는 코드 조사만 받겠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같은 계열에 있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있는 곳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이게 선관위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을 것이며 그리고 선관위가 앞으로 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있겠느냐.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소쿠리 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받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공무원일지라도 저는 이건 부분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구태 변호사께는요. 짧게 지금 이제 면직 처리가 됐다 그러죠. 이 사무총장, 사무차장이요. 고위직인데 정무직이라서 뭐 일반직과 달리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표가 수리가 안 되는 그런 적용을 안 받는다 해서 면직 처리가 됐다라고 설명이 나와요. 근데 면직 처리가 일단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연금 등등 불이익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향후에 수사가 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일단 한번 처분된 거를 다시 돌이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분된 거를 다시 또 돌려서 뭐 나중에 뭘 또 해임한다든지 뭐 그건 아니고.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가 나중에 재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거 영향이 제가 보기엔 없는 오히려 유보해두고 나중에 뭐 처분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만약에 면직 처리하는데 나중에 다시 뭐 해임이라든지 이런 건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말씀드릴 게 사실 이제 감사원하고 선관위는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예. 전부. 그리고 지금 국가공무원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17조 2항에
국회나 법원, 헌재, 선관위 그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국회 사무총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이나 헌재 사무총장이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인사 사무에 대한 거는.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해석의 문제예요. 이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는 인사 사무에 대한 거는 그 내에서 처리를 해라라고 규정돼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이제 결국은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 그다음에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만약 국회 내에서 아니면 법원 내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선관위는 권익위는 정부 소속이잖아요. 거기 왜 권익위는 받겠다고 사실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익위는 그 권익위 입장인데 다루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 문제라서 이거를 예. 단순히 선택 문제가 한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헌재 선관위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걸 법을 예를 들어 고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헌재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동일한 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본격적으로 요 선관위의 어떤 선택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우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이걸 조사하고 알아봐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말들이 다르거든요. 그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합동조사 제안하셨던데 수용 여부 결정하셨나요?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도 또 곧 임기를 앞둔 권익위원장이지만 국민들을 위한 공정성과 또 투명성 그리고 또 공익을 위한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고민하고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 권익위가 현재 역설적이지만 제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실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실지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곧 아마 준비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불만은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사퇴 의사는 없으실까요? 책임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없군요. 그러니까 뭐 곤란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 건 못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유가 이거예요. 헌법 그리고 공무원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헌법과 공무원법을 이용합니다. 그런데요, 감사원은요, 받아치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원 법에 따라 감사 대상 빠지는 거는 국회, 법원, 헌재뿐입니다. 그쪽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법 내용이 약간 다르기도 해요. 지금 상황이 충돌하고도 있고요. 자,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윤석 전 대변인하고 장윤선 기자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 좀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익위에는 조사받겠다 수용. 근데 감사원에는 거부했죠. 자,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다? 여기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먼저 윤석 대변인. 서울교통공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요? 오. 감사원, 뭡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 국가공무원법을 좀 뜯어보면 예.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16년도, 19년도 이때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 관련해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아까 선관위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한 그 예. 규정도 인사혁신처 관련한 규정이 1항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규정에 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은 인사혁신처에 의한 그러한 자체적인 어떤 인사 감사 관련한 얘기지 감사원의 어떤 직무감찰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왜 감사원에 감사를 안 받겠다고 저는 권익위는 되고 감사원은 싫다고 한 거잖아요.
비슷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친인척 채용 비리 아니겠습니까? 예.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대규모의 광범위한 친인척 비리, 그러니까 친인척 논란이 채용, 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때. 그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적발해내요. 어. 그런 전례가 있고 굉장히 많이 적발을 해냈단 말이에요. 예. 그 강도가 셌단 말입니다. 오. 지금 선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감사원이 때문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건 선관위 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일이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지금. 네. 그럼 상대적으로 권익위는 만만해 보인다 이 뜻입니까 그럼? 뭐 만만해 보인다는 것보다는 감사원의 이 감사보다는 정도가 좀 약하겠죠. 조사의 아무래도. 강도. 예, 조사와 감사는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순 기자는 여기 이 질문 다시 보여주세요. 이 빈칸에 무엇이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다.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예.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 침해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수정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만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국회에서 하겠다는 국정조사 받겠다. 예, 받겠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받겠다. 예.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겠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기구들에 의한 조사와 감찰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용인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 왜 그러냐? 예. 왜 감사원에 대해서만 그러냐? 앞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께서 국가공무원법의 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법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헌법적 관행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제가 이제 헌법학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구고요. 예.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헌법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감사원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대통령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할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혹여라도 독립성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정치감사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점과 관련해서 노태학 위원장이 못 받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러면 거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선관위가- 권익위는 정부 소속이잖아요. 네. 정부를 통할하는 거는 국무총리지만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러면 권익위는 정치 조사를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이런 예.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뭐 그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로 예. 이제 뭐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인데요. 예. 앞선 감사원 감사가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많이 낳았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원이 검찰이냐라는 비판도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예. 그 유병호라는 예. 그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어떤 국회에 아. 나와서 아주 무례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정치 감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밖에 다른 것들에 예.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나 감사원 감사는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러면은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못 믿겠다라는 거네요. 그런 것도 한마디로 있죠. 말해서. 그리고 예. 헌법과 감사원법상의 감사는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로 구분이 되는데 예. 이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뭡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면직 예. 처분을 했는데 그 면직 처분 대상이 아닌데 하고 있어서 또 법률적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감사원은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강력 대처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이거 어떤 충돌이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분명한 거는요. 선관위를 바라보는 여론의 눈총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요. 등등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